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거대 야당의 행포가 심각하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을 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개발 사업 332억 원은 물론이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 원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정액해서 3,90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정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말도 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복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이 아니라 의석수를 무기로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은 현 윤정부 탓이라고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은 문정부의 수많은 정책 실패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7천억 원을 들여 거의 새로 만든 원전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매달렸습니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한전은 30조 원 적자 덩어리로 전략해서 지금은 이자 낼 돈 빌리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년에 예정됐던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이 줄면은 원전 수출도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의 전방위로 경고 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계약을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 등의 추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주한 사업들도 무역보험공사에서의 수출 보증을 받아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원 자체가 끊기면 기존 계약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MR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SMR 로형 개발이 늦어지면 국제 경쟁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R&D 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엇박자가 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원전업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사 위기를 버티고 신한울 3, 4호기 해외 수주 사업 관련 일감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경남 지역 한 원전 뿌리기업 대표는 지금도 공장 장비 보수, SMR R&D 관련 지원을 어렵게 받고 있다. 내년에 끊길 경우에 어렵게 유지 중인 공장 운영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차질은 고사하고 당장 현장의 중소, 중견기업부터 죽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자재 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업체를 운영하기 힘든데 지원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문재인 정부대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면서 원전 생태계를 지탱해온 기업들이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만큼 어떻게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원전 예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년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볼모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나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청년과 원전 예산은 국가의 토대와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정책 예산은 묻지마 정액을, 윤석열 정부 정책 예산은 묻지마 삭감을 하는 민주당의 예산 독주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탈원전은 전 세계 조류와도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각국은 일시적인 탈원전에서 다시 탈피하여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과제인데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원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서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반면 탈원전을 고집했던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16년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정치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데에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이 됐던 원자력 덕이 큽니다. 원전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성장 동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그중 하나가 탈원전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나라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이득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각종 악법과 방탄국계를 넘어서 검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면은 판사까지 탄핵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행포가 심각하고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